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변수와 데이터 타입 이해하기 두 번째 시간이죠. 리스트 그리고 딕셔너리, 집합에 대해서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살짝만 복습하자면은 제 타입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선언한 변수가 어떤 타입인지 알 수가 있었고요. 체결 강도라는 것은 저희가 플롯 형식으로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변수를 하나의 타입으로만 귀속시키지 않고 한 가지 변수가 예를 들어서 플롯이었다가 나중엔 또 스트링 타입으로 또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트 타입, 뭐 여러 가지로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코드가 좀 복잡해지면은 한 가지 변수를 여러 가지 타입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에러의 원인이 또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한 가지 변수는 이제 하나의 타입으로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어떤 타입으로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변수는 한 가지 타입으로만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이썬 리스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은 일단은 선언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스톡스 리스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언을 했다고 치고 삼성전자, 키움증권 이런 식으로 뭐 스트링으로 넘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인트라든가 뭐 다른 값으로 또 넘겨주시면 됩니다. 요소 추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뒤에다가 추가가 돼요. j 뒤에다가 append라는 걸 하시면은 이제 append 할 거, 그러니까 현대차를 뒤에 추가하면은 이제 여기 뒤에 현대차가 붙습니다. 여기 콤마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소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 리스트에 이제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0번째라는 거는 이제 가장 첫 번째의 값입니다. 그래서 얘가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은 0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들을 접근한다고 하면 얘는 키움증권에 접근하려 그러면 얘는 두 번째 요소니까 이제 스톡스 리스트에다가 요거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소를 수정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은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 두 번째 값이죠. 두 번째 값을 키움증권에서 네이버로 수정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새롭게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스톡 딕트라고 돼 있죠.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키로 하고 그리고 종목 코드를 밸류로 하는 그런 딕셔너리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요소 추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키 그리고 밸류 형식으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선언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현대차도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소는 이렇게 접근을 두 가지 방법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요거가 나옵니다. 저희 밸류 값이 나옵니다. 키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그러면은 005930 이런 식으로 요 값이 나오겠죠. 요 전체 값이.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get을 하시면 돼요. 하고 키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기서 요걸로 했을 때의 리스크가 뭐냐면은 이제 삼성전자라는 게 이제 지금은 들어가 있잖아요. 요 딕셔너리에. 근데 들어가 있으니까 값이 나오고, 그러니까 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나오고 값이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거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네이버 같은 걸 넣었다 하면은 선언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에러가 발생해서 코드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키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쓸 수 있지만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에는 get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게 있으면은 이걸로 등록된 밸류 값이 있으면은 그거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없으면은 none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에러가 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요소를 수정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종목 코드가 수정이 되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밸류 값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실습 코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mple 1-2.py인 걸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리스트 예제라고 프린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키움증권, 하이닉스 이렇게 선언은 할 거고, 여기에 append 시킨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프린트를 f스트링을 통해 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디버그 걸고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리어블은 지금 스톡 리스트 하나 선언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삼성전자, 키움증권, 하이닉스의 현대차까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어펜드가 됐으니까. 그러면 콘솔에서 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뭐 어펜드라고 또 한 다음에 이렇게 네이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가 들어갑니까? 네이버라는 스트링이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보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네이버까지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무조건 같은 타입만 들어가느냐, 또 같은 타입만 들어가는 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1, 2, 3, 4라는 인트 타입이죠. 요거는 인트 타입 한번 어펜드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스트링 타입들을 넣었고 여기는 또 인트 타입이 또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을 다 보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true 이런 것들, 불린 타입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 뭐 딕셔너리 타입이나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어펜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서가 있는 데이터는 무조건 리스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값은 어떻게 인덱싱을 하시면 된다고요? 첫 번째 값은 이제 0번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0번째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삼성전자. 그리고 두 번째 값은 1이겠죠. 그러면은 키움증권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얘가 리스트에 이제 좀 중요한 건데 이게 마이너스 값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true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가장 마지막 거, 그러니까 0번째가 가장 첫 번째 것이죠. 마이너스 1은 가장 마지막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보시면은 또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1, 2, 3, 4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은 마지막에서부터 카운팅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고 이제 마이너스 1 정도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렇게 순서대로 접근하시는 게 좀 옳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것만 접근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리스트에 뭔가 엄청 많이 정말 많이 넣어놨는데 얘가 하나하나 프린트 해가지고 보기에는 너무 많다. 쭉 프린트가 엄청 많이 되겠죠. 많이 넣으면은. 그거의 전체 길이가 얼마인지, 몇 개의 아이템이 들어가는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length, 그러니까 len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선언한 리스트를 넣어주면은 리스트의 길이가 나옵니다. 지금은 7개의 아이템이 들어가 있죠. 7개 이런 식으로 리스트 길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를 넣어놨어요. 그쵸? 이 리스트에 넣어놨는데 얘가 몇 번째 넣어놨지? 기억이 안 나네.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면은 좋겠지만 몇 번째에 넣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고 프린트해서 볼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프린트해서 카운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거에 이제 인덱스라는 내장 함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저희가 확정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 안에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결과값이 2로 나오죠. 자, 이게 뭐냐면은 그 인덱스를 가져온다는 것은 여기에 스톡 리스트에 이렇게 0번째, 첫 번째 이런 게 이제 인덱싱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인덱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를 넣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몇 번째 인덱싱을 해야지 얘가 실제로 나오는가 이게 궁금할 때는 인덱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키움증권의 인덱스 값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산자를 아직 안 배우긴 했는데 이제 요게 이렇게 생긴 거를 40번 프린트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연산자 배울 거니까 그때 또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딕셔너리 예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딕셔너리는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스톡 네임 투 코드 딕트 그러니까 키가 뭔지 그리고 밸류가 뭔지 좀 확정적으로 이제 알려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디버그 여기까지 걸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주석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서 샵이라고 돼 있죠. 샵이라고 돼 있고
뭔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일단은 샵으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그냥 코드에서 무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코드 자체에서 무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당연히 코드가 아니죠. 저희가 배운 형식의 코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지가 않고 이렇게 빨간 줄이 그어지는데 이렇게 샵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요거는 그냥 주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코드 설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설명을 적어 놓기도 하고 아니면은 뭔가 필요한 것들을 조금 적어 놓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석은.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기 중간에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요것들 샵으로 시작하는 그 다음 줄은 다 무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주석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는 아래와 같이 해도 됨이라고 해가지고 제 주석을 적어놨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주석을 풀면 되는데 이 주석을 푸는 방법도 파이참에서 알려드릴게요. 요거 컨트롤하고 슬래시 있죠. 슬래시 이게 슬래시죠. 그래서 컨트롤하고 슬래시를 눌러주시면은 컨트롤 슬래시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주석이 쫙 풀렸죠. 여기. 그리고 컨트롤 슬래시를 다시 누르면은 주석이 쫙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고 자 아무튼 딕셔너리 이거 하나 만들었죠 저희가. 자 요거를 한번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종목코드 키움증권 종목코드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원본 딕셔너리 이렇게 프린트를 지금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실행했으니까 이게 실행이 된 거죠. 자 이거를 하이닉스를 추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이닉스에다가 이거를 추가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추가한 다음에 프린트가 되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는데 여기 저희가 추가한 삼성전자의 종목 코드를 가져오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삼성전자를 이렇게 여기 선언한 딕셔너리에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해주시면은 뭐가 나온다? 저희 종목 코드가 나온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말고 현대차의 종목 코드를 저희가 등록 안 해놨죠. 여기에 현대차는 등록이 안 돼 있는데 근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하면은 에러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등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키 에러가 나오죠. 그래서 현대차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있는 거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get을 하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뒤에 있는 콤마를 빼고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get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에러가 나진 않아요. 뭐 아무것도 리턴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은 요거에 이제 뭔가 result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이제 결과값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자 result라는 걸 한번 해보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요거의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타입은 뭐냐면은 non 타입이에요. non 타입.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의 역할은 뭐냐면은 get을 한 다음에 뭔가 가져오려고 시도를 하고요. 에러가 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non 타입을 리턴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 리절트에 non 타입을 넣기 싫다. 나는 가져오고 시도한 다음에 그냥 그러면은 만약에 시도가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빈 스트링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스트링을 나는 리절트에 넣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 반환되는 그 값을 실패했을 때 값을 여기에다가 넣으면 돼요. 성공했을 때 값은 당연히 성공하면은 뭔가 나오고 실패했을 때 값을 여기에다 넣으면은 자, 리절트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빈 스트링이 들어간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나는 빈 스트링 싫고 뭐 1, 2, 3을 넣겠다 하면은 리절트에 이제 1, 2, 3이 이제 들어가겠죠. 실패했으니까. 대신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삼성전자라고 하면은 실제로 값이 있죠. 요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게 들어가요? 리절트에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종목 코드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실패했을 때 값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딕셔너리 get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이제 또는 아래와 같이 해도 됨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를 한번 주석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딕셔너리 한 다음에
이렇게 키 밸류 값을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거는 이제 스트링만 됩니다. 스트링 형식으로만 되는 건데, 요건 스트링을 실제로 이렇게 씌우지 않았죠, 여러분들. 그 이유는 얘가 기본적으로 스트링이라고 인식하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키움증권 이런 식으로 1대1 매핑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딕셔너리랑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에 요거는 여러분들 뭐라고 배웠냐면은 뭐 아래에 나오겠지만 그 집합, 그러니까 세트랑 똑같은 형식이에요. 그래서 요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뭔가 1대1로 대응되는 값이 들어가면은 딕셔너리로 자동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세트랑 헷갈릴 일은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세트는 조금 있다가 이거 딕셔너리 다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잘 해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삭제를 하고 싶다. 삼성전자의 종목 코드 요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서 나는 삼성전자로 등록된 거 삭제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del 한 다음에 요거를 해주시면 돼요. 자, del 한 다음에 띄우고, 요거 del은 이제 파이썬 내장 함수고 뭔가 지우는 역할을 합니다. 메모리에서 메모리에 이제 저장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변수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떻게 돼요? 보시면은 없어졌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다시 추가하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추가하면 돼요? 삼성전자 이렇게 한 다음에 005930 이렇게 등록을 다시 해주시면 되죠. 어디선가 다른 코드에서. 그러면 다시 또 복구가 됐는데 이제 순서가 바뀌었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등록된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del 대신에 pub이라는 게 있어요. pub이라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뭔가 있을 때 사용해야 됩니다. pub은.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pub을 시켜도 없어지기는 해요. 대신에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 pub을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종목 코드가 나오면서 여기서 보시면은 없어졌죠. 그래서 del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긴 하는데 여기에 return을 받을 수 있다. 자, 여기서 pub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키움증권으로 해서 pub을 해볼 거고요. 여기에 result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del은 result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result를 받으면 이 result는 뭐가 되냐면은 그 키움증권에 대응되는 값 있죠. 요 값을 result로 받아올 수가 있고, 받으면서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삭제가 그럼 됐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 상태로 다시 한번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요 상태에서 요것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키 값들의 목록을 여러분들 요 딕셔너리의 키 값들의 목록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요 keys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딕셔너리 keys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얘는 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로 한번 감싸주면은 타입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타입으로 이렇게 완전히 변환하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값들의 목록을 가져오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딱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키와 값들의 목록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가 조금 어렵긴 한데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집합만 하고 끝내면 될 텐데, 집합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중괄호라고 하죠. 중괄호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트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 이렇게 스톡 세트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그럼 얘는 리스트랑 거의 비슷해요, 사실상. 그래서 조금만 다른 것 뿐인데 중복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스톡 세트 한번 프린트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서 딕셔너리 선언할 때랑 확실히 다르죠. 요거는 이렇게 중괄호로 돼 있는데 중간에 1대1로 매핑 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현대차라는 걸 add 하고 싶으면은 그냥 add를 하시면 돼요. 여기는 append가 아닙니다. 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add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add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될 테고,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add. 이미 있는 애들을 add하면 어떻게 되나? 삼성전자 이미 있는 애들 한번 add 해볼게요. 그럼 add 결과 똑같죠? 그러니까 뭔가 더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요거를 똑같이 리스트로 만들어 볼게요. A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리스트에다가 이거를 넣은 다음에, 자, 리스트에서는 append였죠. 제일 뒤에다가 붙이는 거. 삼성전자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를 프린트해 보면 뭐가 나올까요? 자, 삼성전자, 키움증권,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뒤에 막 계속 붙일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똑같은 거 붙이면은 똑같은 게 계속 붙어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게 계속 붙는단 말이죠. 근데 요 세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애드를 해도 하나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복이 안 되기 때문이죠. 또 remove라는 걸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remove를 하시면은 또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가 없어졌어요? 키움증권이 없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집합은 중복이 없는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잘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리스트, 딕셔너리, 집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